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ORT 교재의 장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또 ORT를 교재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팁을 드리고자 했었고요. 오늘은 혹시 ORT를 나도 메인 교재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영어의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요.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런 철칙을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것보다는요. 하루에 10분씩 6일을 해서 60분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1시간씩 하면 그 정도 효과는 안 되겠지만 여하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틀이 깨지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그 틀을 다시 복귀하는데 조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어른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습관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스몰 스텝이에요. 스몰 작게 자른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처음 아이들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를 많이 배운다라기보다는요. 배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렇죠. 처음부터 한 달 안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거나 기둥이 세워지는 걸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터를 넓게 다지고 단단하게 안전하게 다지는 것이 후에 큰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서 2년은 길게 보시면서 당장 오늘 하루에 뭘 배웠다라기보다는 그 습관을 아이가 얼마만큼 잘 지키고 나가는지 습관을 세워 나가는데 조금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도 일단은 ORT를 매일매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팁을 좀 간단히 드려볼게요. 저는 일주일에 6일을 잡았어요. 쉽지 않죠. 아이들이 이제 5일째 학교를 가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 목표에 따라서 도달하는 양이 달라요. 우리가 6일을 목표로 설정했을 때는 5 정도까지 갈 수 있죠. 6까지 가면 더 좋겠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목표가 5라면 아마 4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일주일에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초반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처음에는 10분 내지 15분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공부하는 양이 10분에서 15분. 물론 이제 학년에 따라서 좀 융통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취학 아동 아이들은 15분, 20분, 요거 20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3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는 한 20분 이렇게 잡으면 좋겠죠. 약 20분에 시작해서 30분을 목표로 끌어올려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1, 2학년 이렇게 맞춰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초반기에는 15분 정도, 15분, 20분 내외로 했으면 좋겠고요. 점점 한 달, 두 달 늘려가면서 5분 내지 10분씩을 조금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실 때 이제 시간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하는 방법도 설명하지만 시간을 세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 아이들이 한 번 정한 세팅 시간이 또 바뀌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건 이제 괜찮은데 아이가 가장 편안하고 이렇게 좀 여유로운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학원 중간에 있다던가 그런 경우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ORT 2권을 하고 잔다. 뭐 3권을 하고 잔다. 이래도 좋고요. 밤 9시가 되면 딱 알람이 울려서 아이가 알람 울리네? ORT 할 시간이네? 이렇게 인지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세팅을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고 아이 스스로 길게 본다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룰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9시가 되면 우리 ORT를 할 거야. 혹은 뭐 그 시간이 되면 지금 무슨 시간이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조금 도와주지만 점점 어머니 역할이 줄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번은 또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체크리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이어리라든지 어디다가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 좋겠죠. 오늘 ORT를 했다, 오늘 ORT를 안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 단위로도 이제 좀 토탈 개수가 나올 것이고요. 한 달을 봤을 때도 아이 스스로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좀 뿌듯함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부족하면 다음번에 좀 더 잘해야지라는 이런 평가하는 과정들이 좀 어려서부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 ORT가 그 각 단계도 그렇지만 단계 안에서도 구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작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스토리, more story, 뭐 decode and develop 이런 식으로 약간 제너레이팅 되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짜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비품으로 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순서를 마구잡이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1단계 내에서도 이렇게 1번부터 60번까지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비품에서는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학습자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60번을 하고 있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1단계 1번부터 해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이가 영어 학습에도 점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품 순서대로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품 순서는 리스트는 어디서 구하냐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정품 순서 리스트대로 자료를 라벨을 하시면 되겠죠. 1단계 1번부터 60번까지 라벨링을 하면 되고요. 혹시 비품 중에서 정품 리스트에 없는 것들이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품도 약간 조정을 하면서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집어넣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것도 얘들이 계속 이렇게 카피를 본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 추측건데. 그러니까 정품 리스트에 지금 현재 없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 정품 리스트를 중간에 딱 놓고 뒤로 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1단계는요, 한 30권 정도가 그 글자가 없는 그림만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맨 앞으로 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건 뭘 또 의미하냐면 잠깐 들여다보면 외국 애들은 우리는 영어 하면 보통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한 것이 오로지 해석만의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첫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서 유추하는 그 작업을 하게 하려고 제 생각건데 1레벨에서 한 1번부터 한 30번까지는 그림만 보면서 유추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죠? 처음 영어를 접한 아이들이 글자를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품 리스트 1번에서 60번을 놓으시고요. 정품 리스트에 없는 책을 뒤로 빼시면 충분히 정품에서 그 제작자의 의도가 드러난 걸 한 바퀴 돌렸으니까 그 이외의 것들을 조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정품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라벨링 번호를 붙여서 아이 스스로 뽑아올 수 있게 오늘은 1번, 2번이네, 다음은 3, 4번 이렇게 아이 스스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엄마가 뽑아와서 오늘은 7, 8번이야, 오늘은 10번 할 차례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자,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해볼까요? 이제 외부 세팅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일주일에 6일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하는데 시간 타임은 초반기에는 20분 넘지 마라. 미취학 아동 1학년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면 좋을 것 같고 점진적으로 5분씩 이렇게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정해서 왈가왈부하고 뭐 너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 스스로 약속을 하고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게 하고 다 한 거는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표시를 해서 아이가 일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아이가 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ORT는 정품 리스트 개발자의 의도를 살려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초반기에는 영어를 배운다라기보다는 습관을 세워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런 활동을 쉽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어머니가 사실은 영어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강하지 아이들은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어를 외워야 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상 보면 1년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영어가 조금 이제 친숙하게도 느껴지고 습관화도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안정궤도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길게 1년을 좀 보시면서 느긋하게 조금 기다리면서 그 틀을 세팅하는 데 조금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ORT를 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집에서는 ORT를 하고 이제 공부방에서는 일반 다독 다른 교재들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ORT 말고도 다른 교재를 같이 병행해서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봐준 이제 다른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학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재로 다독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ORT 교재로만 2년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RT만으로도 시간을 충분히 채우니까 챕터북 넘어가는데 더 효과적인 아이들도 제가 봤었어요.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교재의 양의 차이보다는요. 어떤 교재를 했을 때 얼마나 잘 퀄리티 있게 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하루에 1시간 가까이 조금 늦게 출발한 2학년 때 출발한 아이기도 하지만 하루에 1시간 가까이 1년을 계속 했었어요. 그랬을 때 월등히 따라 올라서더라고요. 그만큼 투자한 양에 비례해서 실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단 이제 질이 보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쫙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쫙 들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스스로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권수를 줄이고 싶은 어머님들은 이 전체 듣는 과정을 2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내지 전체적으로 쭉 2번 들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어머님은 절대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얘가 왜 등장한 거야, 이런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됐나 하고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향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프로세싱 하든지 맡기고 처음에는 맡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듣기만 들으면서 쭉 전체를 쭉 들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한번 시간을 줘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하는 방법은 3단어 정도가 아마 적합할 거예요. 처음에는 3단어 듣고 멈춤하고 내가 따라 읽는 거예요. 소리를 따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3단어 끊고 따라 읽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 때요. 3단어 끊는 것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님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단어를 끊는 경우도 있어요. translation인데 trans 이렇게 돼버리면 뒷부분을 잘 못 듣거든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끊을 때를 이제 알아가게 돼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3단어 정도를 듣고 따라 말하고 그 다음에 또 3단어를 듣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오디오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따라 말하기도 끝나기도 전에 또 오디오가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말하는 것과 오디오가 중복돼서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동시에 뭔가를 들을 수 없죠. 그런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이들이 대충 빨리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디오 소리와 내가 말하는 소리가 중복해서 일어나죠. 이런 경우도 이렇게 연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연따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미믹이죠. 그러니까 영어가 나오면 그걸 듣고 그대로 뱉어내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뱉어내는 건데 사실은 내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제 연따는 그 발음이나 구강 구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지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3단어 정도를 듣고 중간에 끊고 그 다음에 따라 말해보고 또 그 다음에 듣고 따라 말해보고, 이렇게 보통 그런 거를 정따라고도 해요. 정확하게 따라 읽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하는 방법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아이의 소리가 뭉개질 수가 있어요. 이제 2가지 원인이겠죠. 하나는 안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는 소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2가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듣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잘 안 들리거나 뭉개지는 거는 한 번 정도 더 하도록 하고,
그 안 되는 것을 3번, 4번 정확하지 않잖아. 더 정확하게 해. 할 때까지 끌어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지루해할 수 있고 질려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아이가 안 들려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직 소리 내는 법을 모르고 소리를 찾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 못 듣거나 혹은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한 2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하게는 하지 말자. 단 안 들리는 것은 한 번 더 2-3번 정도만 듣게 하고 시도해보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3학년들을 ORT를 첫 출발할 경우에는 얘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요. 이미 3학년들은 글자에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소리보다는 글자에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1학년은 어떨까요? 1학년들은 글자를 보여주면 글자를 잘 안 읽어요. 왜냐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게 약간 이제 2학년 때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들은 의도적으로 소리에 의존하기 위해서 제가 글자를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하죠, 아이들이. 소리만 듣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1, 2학년 때 시도하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굳이 글자를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 따라하라는 것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뭐 What shall we do? 이렇게 What shall we do?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면서 읽으려면 애들이 속도가 늦어요. 그런데 소리만 딱 들으면 What shall we do?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좀 2학년 이전 아이들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문자 읽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소리에 굉장히 빠릅니다.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때는 굳이 글자를 보지 않고 소리만 충분히 따라 읽도록 해도 무방합니다.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3학년 때부터는 조금 소리가 익숙해진 다음에 아이가 좀 불편해하면 글자를 같이 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확실히 속도는 늦을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음독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음독을 듣고 따라하도록 하는 거는요. 발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요. 소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들으려고 애쓰는가예요. 저도 사실은 쉐도잉이라는 걸 하지만 쉐도잉을 안 하고 들을 때 하고요. 쉐도잉을 하면서 들을 때는요.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음독의 효과를 노린다고 보기보다는요.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로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음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뭐 발음이나 스피킹을 위해서 음독을 한다기보다는요,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함께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주일에 6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시작할 때는 15분 정도, 20분 내외로 했으면 좋겠고, 시간을 정하고 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님이 그 정품 순서대로 책을 배열해서, 왜냐하면 제작자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렇게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머니는 초반기에 규칙을 설명해 주시지만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잡아가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내부적으로 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소리만 쫙 들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유추해보라 그랬어요. 한두 번 정도 쫙 책을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유추해보고, 그림을 보면서 유추를 해보고, 3단어 정도 듣고 끊고 따라 말하고, 3단어 듣고 끊고 따라 말하고. 그쵸?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 말하는 것과 오디오 소리가 중복되면 절대 안 된다. 그쵸?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이가 어릴수록 글자를 보고 있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소리만 듣고 따라 읽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아이가 잘 소리를 못 따라하는 경우는 한두 번 정도 더 반복하되, 너무 강요하지는 않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ORT 좀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또 좀 좋은 효과가 나기 위해서 제 경험의 그 일부분들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